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3일 금요일입니다. 참 빠릅니다. 월요일 흘러놓으면 벌써 또 금요일이 다가오고 그렇네요. 오늘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으로 녹화로 진행을 합니다. 현재 시각이 5시 45분인데요. 녹화로 진행을 하고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 사회적 거리두기 또 한 달 동안 4주 동안 앞으로 조정될 거 정부가 발표했고 2주 단으로 하니까 국민들 생활에 좀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뭐 이런 측면들을 감안해서 확실히 잡겠다 이런 의지겠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 단계 조정 그대로입니다. 우리 4주 동안 경주의 경우에는 3단계 지속이 된다는 소식 요 조금 이따 상세하게 알아볼 테고요. 그리고 경주시 병역 명문과 여우에 관한 조례를 박강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 조례 어떤 내용인지 인터뷰로 좀 이따가 한번 같이 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하나씩 코로나19 소식부터 하나씩 정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코로나19는요, 우리 경주 지역에서는 오늘도 3명이 더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6명이 추가로 더 발생을 했습니다. 경시 누적 확진자가 889명이 됐고요. 9월달 들어서 벌써 12명, 11명, 6명, 오늘 그 6명은 좀 좋은 징조가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달에만 벌써 3일 동안 29명이 발생을 했다는 소식이고 오늘 확진자 중에 1명은 해외 입국자, 3명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나머지 2명은 유증상 검사에서 확진됐기 때문에 현재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884번은 해외 입국, 885번은 유증상 파악 중, 886번은 타지역 대학생인데 우리 경주에서 나온 대학생 1명하고 접촉자, 또 887번도 대학생 접촉자, 취업준비생이라고 하고요. 888번은 740번 확진자 가족인데 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확진, 889번은 유증상이어서 현재 감염 경로 파악 중입니다. 어제 검체자가 우리 경주에서 1955명, 누적으로 22만 1767명, 밀접 접촉자가 어제 125명 증가하면서 현재 격리 중인 시민은 우리 경주에서 오전 10시 현재 662명, 누적으로 격리되신 분이 7,387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어제 1차 접종이 928명 증가를 하면서 우리 경주에 14만 6,482명이 코로나19 1차 접종을 받아서 57.99%이고 접종 완료자가 어제 하루 동안에 2,900명이 더 증가를 하면서 86,448명, 그래서 34.2%의 경주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된 것으로 경시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발표가 됐는데 요거 한번 다른 것보다 우리 경주에는 지금 4명까지 허용이 되는 것이 사적 모임을 이제 접종 완료자가 있을 경우에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더 연장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이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사적 모임에 예외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4단계 지역에서는 수도권이 그렇잖아요. 서울이 그렇고 기존에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을 했고 식당, 카페의 경우에 밤 9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가 2명까지 더 포함을 해서 4인까지는 사적 모임이 가능했었는데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이 식당, 카페,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6명까지 수도권에서는 가능하고 3단계 이하 지역, 우리 경주의 경우에 기존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했던데 이번에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서 예방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 이제 9월 6일부터는
8명까지 예방접종자 완료자가 포함이 돼야 8명까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여전히 금지가 됩니다. 요 표가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서 보면 사적 모임은 우리 경주에는 3단계 지역이니까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4명까지만 가능했었는데 이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을 하면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을 하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9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가족 간의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을 합니다. 여기에도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포함이고, 우리 경주는 집합금지는 해당이 안 되니까요. 다중이용시설, 우리 경주는 그대로 10시까지 모임이 가능한데,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밤 10시까지요. 행사 집회는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 행사나 집회는 금지가 된다는, 그리고 결혼식장은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20%까지만 가능하다. 요 표가 그걸 설명하는 표입니다. 코로나19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인가요? 4주 동안 연장이 되는데 우리 경주에는 기본적으로 4명까지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할 경우에는 8명까지 가능하다. 가족 모임도 8명까지 가능하고, 다만 8명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50인 이상 행사는 되지 않는다. 50명 이하까지, 50명 미만까지만 가능하다.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 행사는 집회도 금지가 되니까 50명 미만까지는 행사는 가능하다. 경주 포커스 이럴 걸 알았으면 10주년 행사 한번 해볼 걸 그랬나요? 예, 경주 포커스 잠시 전하는 말씀 하나 전하고 계속해서 오늘 경주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경주 포커스 전하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사적 모임이 이렇게 이제 8명까지는 예방접종자가 포함이 될 경우에 8명까지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가장 좀 크게 달라지는, 수도권은 6명까지 사적 모임 포함할 경우에 요즘들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인 것 같습니다. 사적 모임 이렇게 달라지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조금 있다가 박광호 의원 관련해서 인터뷰 영상을 보실 테고요. 그 전에 경주 뉴스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하고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뉴스 함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경주 뉴스는요, 오늘 톱으로 올려놓았던 게 지난 8월 30일 날 우리 경주에서 안타깝게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여름 방학이 끝나고 첫 개학 날 7번 국도에서 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망 어린이의 언니로 보이는 유족이 어제 단속 카메라 설치라든가 광고 간판 철거를 요구하는 청와대 온라인 국민청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 사진으로 보시는 게 이 청와대 온라인 청원 제기한 사진인데요. 사진 제가 좀 크게 보려고 하니까, 예. 여기 오후 5시까지 오늘 5,535명 정도가 동의를 받았던데요. 마을 입구에 진출입로 확장, 과속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무허가 간판 철거, 이런 걸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사고 직후에 저희들 경주 포커스 영상으로 다들 보셨겠지만 마을 주민들이 사고 현장 주변에 현수막으로 적어서 내걸어 놓은 요구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청원인은 아이를 숨지게 한 덤프트럭은 마을 안 한수원 사택을 짓고 있는 현장에 흙을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이고 하루에 40-50대가
흙을 씻고 좁은 동네 도로를 달리면서 횡단보도에는 안전을 관리하는 현장 요원이 한 명도 없었다. 시행청은 경북개발공사이고 시행사 D건설인데 누구 한 사람 사과하는 사람 없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 한마디 없다. 그 주장을 하면서 윗동천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다. 이렇게 이제 동생의 이야기들 쭉 적어놓고 5일 아까 조금 전에 5시까지 5,500명 정도가 동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5,535명 오후 5시까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저희 경주 포커스 영상에도 많은 분들이 애도를 표해 주시고 그렇던데요. 여기 기사에 보면 주소도 같이 이렇게 링크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연결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슬픔을 같이 하시는 분들 함께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동의도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냐 뭐 이런 마음으로 기사 링크를 해놨습니다. 다음 뉴스요. 예, 기사로 지금 기사로 제가 다음에 그 병력 명문가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좀 예우를 하자 이 조례에 대한 기사를 썼었는데 이 기사가 아직 기사 홈페이지에 뜨지가 않네요. 예, 요 기사인데요. 잠시만요. 예, 예, 이제 뜨는군요. 이제 뜨는데요. 요 기사입니다. 요 기사인데 국방의 의무인 우리 병력을 명예롭게 이행한 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해보자 라면서 국민의힘 소속이고 근천 서면 산내 내남을 지역구로 둔 박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시 병력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번 임시회에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경주시 의회 임시회 열리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 안건이 다뤄지고 있는 게 거의 뭐 우리 경주 시민들에 대한 긴급 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 한 추가 경정 예산을 비롯해서 안건이 뭐 각각 10건씩 상임위원회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건이 넘습니다. 이 정도 두께가 되는 이 안건들이 현재 경주시 의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30일 날 여기 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6일 날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통과만 앞두고 있는 조례인데 이 병력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어떤 내용인지 또 박강호 의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도 하면서 그 박강호 의원의 인터뷰 영상 한 15분 정도 될 텐데요. 함께 한번 보시고 나머지 이야기 계속 이어나겠습니다. 박강호 의원은 우리 지금 경주 시민들이 사고가 나면 1인당 1,000만 원까지 각종 재해나 재난 또는 사고를 당했을 때 경주 시민 안전보험을 대표 발의한 2019년에 대표 발의한 그런 시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강호 의원의 이야기로는 2019년 6월달 경주 시민들에 대한 이 안전보험 적용이 되고 경주시가 보험금을 내고 시민들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현재까지 한 12명이 7천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액수지요. 12명이나 또 받았고요. 그래서 박강호 의원 모시고 나눴던 그 인터뷰 영상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경주 포커스 인터뷰 오늘 제 옆자리에 박광호 시의원님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 경주시 병력 명령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 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옆에 계신 박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고 그래서 이 조례도 8월 30일 날 경제도시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월요일 날 그 2차 본회의에 그 의결만 남겨두고 있는데 거의 뭐 상임위 통과도 별 이견 없이 통과됐고 또 본회의에서 가결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 조례 어떤 조례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모셨습니다. 옆에 박광호 의원님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박 의원님 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경주 포커스 여러분, 그리고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지역구를 둔 경주도시위원회 박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을 우리 경주시에서도 경주시의회에서도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며 끝으로 경주 포커스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또 뭐 저희 창간 10주년까지 축하해 주시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나오시니까 긴장되시죠? 좀 편안하게 뭐 이렇게 독자들하고 만난다 이런 생각으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오늘 모신 게 이제 병력 명문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서 모셨는데, 사실은 뭐 많이 알 것 같아도 또 시민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병력 명문과 이게 이제 정부에서 물론 이게 규정을 하고 하는 건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예, 먼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높고 학식과 덕망이 갖춘 분들을 우리가 집안을 훌륭한 명문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병력 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병력 명문가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4년부터인가 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병무청에서 대한민국 병력 명문가라고 해서 매년 이렇게 이제 3대가 성실히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을 선정하는, 한마디로 이제 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이런 가문들을 예우도 하고 예. 뭐 이제 그런 취지일 텐데, 이번에 우리 박 의원께서 이 조례 우리 경주에서 이런 병력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제정을 하자고 이렇게 대표 발의한 취지 뭐 이런 거 좀 말씀드릴까요? 예, 그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병력 명문가는 2004년부터 병무청 중점상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시에서는 아직까지 제정이 되지 않았고 또 우리 경주시가 우리나라 어떤 병력 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6.25 전투를 보더라도 어지 역사적인 예. 그런 지역인데,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병력을 명예롭게 한 분들에 대해서 아직 예우가 없다 싶어 이번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예.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별 뭐 이견은 없었죠. 그래도 우리 병력 명문가 조례 제정에 서울대 시의장님을 비롯한 예. 20분의 동의원들이 기꺼이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더욱더 뜻이 깊다. 발의할 때 뭐 거의 모든 의원들이 예, 다 하셨다 예, 이래봐요.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시의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취지가 아주 공감대가 높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 혹시 뭐 다 외우지는 못하실 텐데 조례 내용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볼까요?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뭐 시장 청구도 규정을 해놓으셨고 그죠? 그렇습니다. 다시 좀 말씀 들어볼까요? 예. 그 주로 조례의 그 내용 적용 범위를 보면요. 예. 그 제2조 및 제4조엔 병력 명문가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예. 또 제5조 및 제6조에는 병력 명문가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병력 명문가 우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예우 사항 같은 경우는 조례 6조에 나와 있듯이 시장님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그리고 저소득 병력 명문가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과 격려, 예, 예. 또 그 밖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좀 사회적으로 예. 이 병력 명문가라는 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국방개혁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 이 당연한 걸 또 보면 또 안 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우리가 자랄 때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들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던 것들이 또 실제 지나고 보니까 또 어떤 특권층 중심으로 안 한 뭐 일부를 중심으로 예, 있는 맞습니다. 것도 같고, 그러나 또 당연한 것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당연한 것이 또 쉬운 일은 아니단 말이죠. 예,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예우하는 분위기나 예. 또 실제로 좀 예우도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뭐 예우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좀 예우를 할 때 예를 들면 좀 이분들에게 좀 도드라 보이게 한다든지 좀 이런 여러 가지 예우가 있을 텐데. 현재 그 병무청에서는 병력 명문가에 대해서 병력 명문가증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문패라든가 이런 어떤 감사증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에서도 우리가 그 국가보훈 대상자한테 그 증을 예, 달아주듯이 그렇죠. 경주시에서도 문표도 달아드리고. 예. 또, 병력 명가 분한테 음. 가문에게 그런 어떤 증이라도 한번 제작을 해서 경주시에서도 그
이상을 살린다는 그런 취지로 한번 추진하고 이게 있습니다. 보니까 6조에 보니까 이제 그죠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도 하고 예우상 의정상의 예우도 하자. 또 저소득 100명 명문과 유가족 위문도 하고 격려도 하자.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고 보니까 또 실제로 이제 그 예우 대상자 또는 대상자가 동반하는 가족에 대해서 경주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사용료나 입장료, 주차요금 이런 것도 좀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예, 그렇게 하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제가 다 설명을 해버리네. 오늘 이거 처음 나오는 게 되게 긴장되네. 그래도 한 번 더 좀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그래도 보면 이게 이제 병무청에서 하는 거지만 예. 경주시에서 이런 조례로까지 만들자 할 때는 박 의원께서 좀 평소에 아쉬웠던 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병력 의무는 대한민국 어떤 국방의 의무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 중요한 부분을 또 놓치는 것 같고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계시진 것 같지만 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한 60가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아, 얼마 안 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게 통보가 덜 되어서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 문의가 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또 대시민 홍보 경주시에서 어떤 적극적으로 한번 나가볼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 제 경우도 이번에 이제 이 조례 오늘 박 의원 인터뷰 준비하면서 쭉 읽어보니까 저희 선친도 뭐 국방의무를 하셨고 또 제 아이도 지금 군에 가 있고 저도 현역 나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3대가 다 또 군의 현역은 또 아닌 거예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아버지는 경찰 쪽, 뭐 이제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3대가 다 군 쪽으로 현역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 같은 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윗대 조부를 기준으로 또 조부님의 한 세대를 기준으로 그 밑에 그 백부나 예. 아버지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삼촌 또 저를 내려오면 사촌까지 다 현역.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경찰이나 어떤 국방의 의무 꼭 국방이 아니라도 가능한 걸로.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여성분들도 국방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에는 남성분을 기준으로 했는데 2016년도부터는 여성분들도 그 대회에 현역을 무사히 또 마친 분들에 대해서는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많이 좀 연구를 하셨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굳이 조례를 왜 제정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가요? 이런 조례들이 좀 많이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예, 경주 경상북도에만 해도 벌써 한 1068 가문이 있습니다. 가문이 예, 있고. 그 중에서도 23개 시군 중에 16시군이 벌써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경주시가 조금 아쉽게 되었지만 이번 기회에 조례가 또 제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경주가 17번째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예. 예. 요 조례 이야기는 일단 요 조례는 또 총과가 되고 우리가 기사로도 또 상세하게 조례 내용들은 나갈 건데 제가 이렇게 박 의원 인터뷰를 초대해놓고 찾아보니까 2019년부터 우리가 이제 경주 시민들이 6월 1일부터 경주 시민 안전보험이라고 해서 뭐 재난이나 여러 가지 사고를 당했을 때 실제 이제 경주시가 낸 보험금으로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이걸 보니까 2019년 2월 달에 경주시의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고 이걸 박광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랑 좀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뭐 관공서나 이렇게 가보면 또 우리 홍보물이나 보면 경주 시민 안전보험에 안내하는 이래 팜플렛이나 희망을 보게 되면 지날 때마다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하였다. 그는 혼자만의 자부심 속으로 많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혼자만의 자부심을 저희는 경주 포커스에서 대표 발의했을 때 조례 통과됐을 때 이걸 이제 박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기사를 쭉 썼습니다. 이따 제 그림이 옆에도 나가는데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박 의원께서 5분 발언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조례 발의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은 한 얼마나 하셨어요? 그 참 한 11건 정도 5분 자유 발언을 경주시 집행부에다가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많이 하면 동료 의원들 뭐 질투하거나 뭐 야, 뭐 맨날 니만 하냐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리고 또 동료 의원들 분들도 또 열심히 하시니까 예. 또 같이 또 열심히 하면 또 시민들한테도 또 시의회 또 위상도 쓰고 또 좋고 또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뭐 저는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보고 예. 좀 필요한 예, 것들 그렇죠. 필요한 시기에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 2008년 10월 달에 예. 경북신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예, 조금 뭐 오늘은 뭐 조례 이야기보다 뭐 처음 나오셨으니까 예. 박 의원 개인 이야기 좀 합시다. 예. 짧게. 예, 공무원 8년 하시고 예. 2003년 3월 달에 사직을 하신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게 이게 결례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급 기능직의 어떤 한계 예. 이런 걸 절감하고 나왔다. 그 저, 왜 그만두셨습니까? 제가 그 1996년 7월 1일 날 예, 기능직으로 그 임용이 되었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때 나이 25이었어요. 아 예. 예, 25살이었는데 마이크 앞 쪽. 예, 예. 25이었는데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또 공무원 그 직분을 다해서 노력을 하였는데 예. 또 일반직과 어떤 그런 차이적 부분 또 더 늦기 전에 또 저 나름대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주위 동료분들, 상사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2003년도에 예. 퇴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가 이번 시의회에 처음으로 이제 예. 등원을 하셨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본인이 시의원의 길을 선택하신 게 본인 지금 한 3년 지났잖아요. 예, 벌써 3년 이제 뭐 지났죠. 4년 임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스스로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난 3년. 그 참 그 초심을 유지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의원은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구의 지역민들의 민심과 수건 사업 여러 가지 일을 또 대변함에 동시에 예. 또 전체 크게 보면 경주 시민의 어떤 그렇죠. 일을 또 대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늘 지역민과 시민들을 보기에 좀 아쉬움고 죄송한 마음이 늘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구가 박 의원님 꽤 넓어요. 예. 근천, 서면, 산내, 내남. 예, 맞죠? 그렇습니다. 아, 예. 선거구. 그래서 제가 그 또 쭉 의정 활동 중에 이제 지역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 박 의원 지역구가 예. 주로 이제 좀 우리가 시골 내지는 좀 오주로 분류되는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예, 산내, 맞습니다. 예. 서면 뭐 이러니까. 이제 예. 경로당 쪽에 관리가 이제 잘 안 되고 해서 예. 가능하면 공공일자리 또는 뭐 이런 쪽에서 경로당 예. 관리 인력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도 한번 각오를 밝히신 적이 있던데 지금 어떻게 좀 실행된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렇게 제가 시의원이 되고 또 시의원 후보 시절 운동하니 경로당은 이렇게 잘 지어져 있는데 그렇죠. 관리적인 부분 또 그 경로당이 휴식처가 돼야 되는데 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당번을 정해서 예, 맞아요. 휴식 공간이 아닌 노동의 공간이 되는 걸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경주에서 일자리 창출, 뭐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안을 중에서도 한번 경로당 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예, 예. 라고 시정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 시장님께서도 지금은 많이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은 행복도움이라든가 이런데 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는 것 부분적으로 같아요. 좀 안 된 지역도 있고. 예,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비용의 문제나 예산의 문제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거기에 또 비용적인 부분이 있지만 거기 국비를 또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집행부와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또 반면으로 또 우리가 개선돼야 시기를 놓쳐버리면 1,000원이 들 게 10,000원이 들 그런 시설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게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하기 비용적인 부분도 보면 절감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한 3년 이렇게 하시면서, 이 뭐, 말 그대로 이제, 굉장히 이제, 저도 뭐 의회 취재 가보면, 이렇게 어떤 사안에, 물론 이제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예. 각종 현안에 굉장히 왕성하게 하신다. 이제 의욕적으로 하신다. 그 의욕이 지금 3년 동안에 별반 변함없이 하고 계신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낌을 받는데, 그동안 3년 의정 활동에서 뭐 행정사무감사도 했을 테고, 또는 뭐 조례 발의도 했고, 5분 발언도 많이 하셨고 하셨는데, 실제 이제 아까 저 시민안전보험은 예. 우리 대표 발의해서 하셨으니까 그건 빼고, 예. 그 이외에 혹시 정책으로 반영되거나 고쳐지거나 뭐 예.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의원님 생각에? 예,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또 몇 가지가 있죠. 건천 산업단지 그 유유지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 또 그렇게 또 조치를 하였고, 또 우리 그 북부시장에 있는 그 청년몰 연로 사업이죠. 예, 그 예.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그 상인들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그 진실된 뜻을 지평부에 또 건했어. 또 지평부에서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예, 예. 또 주민수건 사업본에 있어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가지고 또 주민 동의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 몇몇 사람들이 수건 사업이 아닌 마을 전체의 어떤 그렇죠. 수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좀 예. 주민들 동의 속에서 정하게. 예,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예, 지평부에 예. 또 건의를 하고, 예, 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하면 우리 독자분들이 안 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짧게 하고, 오늘은 이 아까 우리 그 병의 명문가 예우, 그리고 그동안에 대표적으로 활동하셨던 거 이제 아까 시민안전보험 예. 그 조례라든가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내년 선거에 나오실 거죠? 1년 안 남았는데. 예, 뭐 아직까지 선출직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자기 허물은 보지 뭐하고 남 허물만 먼저 보인다고. 그 초심을 유지하기가 참 3년이 지났지만 자기 중심 잘 잡고 또 시민들만 바라봐야 되는데, 네. 갈수록 저도 좀 어떤 데는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남은 기간 동안 경주 시민과 지역민들과 1차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들의 어떤 선택을 받는 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예. 생각을 그렇죠. 좀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선거 전까지 뭐 또 내년 이전까지 또 좋은 조례를 대표 발의하시거나 또는 지역에서 경주 포커스에 관심이 꽂히는 게 있으면 예. 그 시민들과 소통이 필요하면 다음에도 예, 모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서두의 인사말 중에서도 뭐 경주 포커스 창간 10주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도 뭐 대표님과 한 번씩 이래 성향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저도 늘 경주 포커스를 청취를 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서 늘 고구마를 먹은 듯한 그런 답답함들이 늘 저도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예. 한 번씩 경주 포커스를 들으면 그 고구마 먹었던 마음에 사이다를 마시는 느낌이 아이고. 들어서 늘 좀 격려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 독자이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예, 고맙고요. 오늘 나오셔서 고맙고, 마치기 전에 예. 귀한 시간이니까 또 우리 지역의 유권자분들도 보실 수도 있고 시민들도 보시고 우리 저희 방송이 또 공문을 또 많이 봅니다. 끝으로 남은 1년 뭐 의정활동 각오라든가 인사 겸 마무리 겸 인사 겸해서 말씀 주십시오. 예, 먼저 우리 이거 1600여 준하경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무원 분들께 먼저 고마운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경주 시민들 힘들지만 더 힘든 분들이 공무원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공직에 있는 분들께서 사명감을 다해 주실 때 우리 시민들이 이 위기를 잘 또 극복하고 이겨내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경주시 의회에서도 좀 부족하고 참 그런 경우도 있지만 늘 공직자분들을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 포커스 애청자 여러분들도 늘 건강과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 이제 인터뷰 부탁을 드렸고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니 모시고
대도시 병원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빗길에 바쁜 일정일 텐데 어제는 또 보니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위원이기도 하시고 예.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의원이나 우리 뭐 그냥 기자나 다들 건강해야 예. 뜻한 일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거니까 특히 요즘은 또 코로나 시국이고 예. 각별히 건강 운전 잘 예. 조심하시면서 유의하시면서 남은 예. 기간도 이렇게 잘 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예. 우리 경주 포커스 독자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오늘 귀한 자리, 귀한 곳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인터뷰는 옷은 제가 이 옷하고 다릅니다만 오늘 오후 3시에 오전에 박강호 의원이 모치 모시고 병원을 본래 저는 좀 오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그런 또 뭐 개인적인 일정이 있고 해서 오후 3시부터 요 시간까지 편집 1도 없는 영상입니다. 편집 1도 없는 영상이고 오후 3시부터 녹화로 저희 사무실을 여기에서 진행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정활동을 참 왕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왕성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우리 경주 시민들하고 삶하고는 어쨌든 경주 시민 안전보험을 박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2019년 6월 달부터 경주시가 이 경주 시민 안전보험을 시행을 했죠. 그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각종 사고나 재난 경주 시민이면 그렇게 당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사고나 불의의 사고나 재난에 당했을 때 갑작스러울 때 굉장히 놀라고 하잖아요. 금전적으로도 좀 일정하게 도움이 되는 이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의원이고 그래서 2019년 6월 달부터 최근까지 이 경주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 받으신 분이 12명에 7천만 원을 실제 이제 보험금을 수령했다라고 박광호 의원이 아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실제 얼마나 그러면 그게 그 이후에 보험금 수령이 있었나요? 이걸 저는 질문을 준비를 못했고 그랬는데 박 의원이 통계를 뽑아보니까 그렇더라라고 설명을 하네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5분 발언만 최근까지 본회의에서 한 11번 했다. 저는 어떤 데는 좀 5분 발언을 왜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지적을 해서 바꿔내면 되는데 왜 하나 들어들으니 이제 뭐 긴급한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시의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의미는 있다라고 보고 뭐 야간 경관 조명을 켜자 하는데 여러 가지를 했는데 특별히 저는 좀 기억이 남는 게 1년 전에 금장 로얄 아파트 부도가 나서 임대 아파트에 그랬을 때 그 입주민 대표가 경주시의회 21명의 의원에게 다 이렇게 이제 그 아파트 딱한 사정을 알리고 해결 좀 해달라. 아까 저희 옆에 있는 기사 보면 이렇게 세워놓은 게 경주 포커스 기사들 쭉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사실 산내 내남 근천 서면 지역구가 저쪽 서쪽 지역 4개 읍면인데 현곡은 박광호 의원의 지역구가 아닌데 박광호 의원이 그 요구를 받아서 금장 로얄 아파트 해결에 경시가 좀 나서달라 뭐 이렇게 또 촉구하기도 했고 그걸 최근에 또 준하영 시장이 LH인가요? 건교부인가요? 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또 많이 올려놓고 했던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단 자기 지역구 박광호 의원의 아까 설명 속에서도 지역을 대표해야 되는 것도 동시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또 경주시 전체의 어떤 문제도 고민하는 그런 시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고충도 있다 또는 그렇게 역할을 다 하는지 늘 고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에서 보면 매우 의미 있는 의정 활동이 아니었냐 5분 발언 중에서도 물론 이제 자신의 지역구 설레면 쪽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따른 여러 가지 수혜를 어떻게 좀 해야 된다든지 이런 지역구에 관한 제안도 많이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경시 관광 발전을 위한 제안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중에 타 지역의 지역구에 관계되는 이야기들도 이렇게 했을 만큼 굉장히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인데 그래서 오늘 한번 모셔봤습니다. 인터뷰
나중에 월요일쯤에 따로 뭐 짤 영상도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만 오늘은 여기서 같이 보는 걸로 하고요. 예. 여기까지 오늘 경주 포커스가 준비한 경주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하나만 더 경주 바깥 소식으로는 지금 나라 전체를 들썩이게 하는 뉴스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특정 후보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검찰의 중립 의무, 또 공무원 어떤 정치 중립 의무, 특히 이제 사법권을 가진 기소권을 가진 수사권을 가진 이 검찰이 특정 정당에게 고발을 사주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지금 일어나서 윤석열 국민의힘 그 대선 예비 후보가 검찰총장인 시절 작년 4월달 작년 총선을 앞두고 그 시점에서 측근 검사 윤 전 총장의 바로 촉수라고 할 수 있는 범죄수사 뭐 이쪽 부장인가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측근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같은 국회의원 후보를 비롯한 범여권 정치인 3명 그리고 MBC 기자 등 7명 이렇게 지금 11명의 혐의를 담은 고발장을 다 작성한 것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지금 어제 신생 언론사 뉴스버스의 보도로 불거지셔서 지금 엄청나게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윤 전 총장 나하고 무관하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김웅 당시 그 국회의원 후보는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 1년 전에 일이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기억이 안 남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당에서도 예사롭지 않게 보는 거죠. 사실은 아니다라고만 했다가 나중에 파장이 커졌을 때 걷잡을 수 없어질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준석 대표는 당무 감사를 하겠다. 또 다른 대선 주자들도 이제는 오늘은 보니까 입장을 밝혀라 본격적인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는 정치 공작이다. 특히 뭐 조국 지지자들 쪽에 정치 공작이라 그때 조국 지지자들이 그럴 힘이 있나요? 그럴 힘이 있으면 정경심 교수 지켰겠고 조국 교수 지켰겠죠. 하나도 못 지키고 있는데 무슨 공작까지 할 힘이 있다고 정치 공작으로 주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주장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건 대한민국 검찰의 존립, 검찰에 대한 신뢰,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박범계 장관이 이거 명명백백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데요. 정말 그 정도의 엄청난 사안이다. 국정원이 댓글 개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법권을 가진 검찰이 만약에 특정 정당에 그것도 고발장까지 다 만들어서 이른바 결과적으로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걸 만약에 줬다라면 그 준 것 자체가 검찰총장의 측근을 시켜서 그랬다라면 대한민국 검찰의 존립 기반 자체를 매우 의심하게 하는 굉장한 그리고 그 자기 부인에 대한 관계되는 어떤 명예훼손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제기했던 부분들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고발을 사주했다라면 정말 권력을 사유한 그리고 검찰권을 사유한 이런 국기문란 사건에 해당되는 엄청난 중요한 일들이 지금 단순하게 여야 진영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느냐 못하느냐 아주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게 좀 진영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자. 선거하고 무관하게요. 자꾸 무슨 선거에 유력 후보기 때문에 흔들라고 물론 유력 후보의 검증차원에서 나는 것은 맞지만 이건 팩트를 두고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될 문제다. 공방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누군가가 만약에 이걸 터무니없이 공작을 했다면 그 응당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근데 이게 또 사실이라면 이분은 정말 대선 후보가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으로도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내일은 저는 벌초도 해야 되고 한 1박 2일로 모처럼 지리산을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지리산은 특히 제가 내일 가려고 하는 곳은 35년
뭐 35년, 뭐 대학 1학년 때 제가 MT를 갔던 곳이기도 하고 한데, 내일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볼 생각인데요.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는 지리산에는 아무나 오지 마라. 뭐 그런 시 안치환 꽃 붙인 노래도 제가 영상을 올려놓고 했는데, 다른 쪽은 종주도 해봤고 했는데 이쪽은 또 워낙 오랜만에 가는 코스여서 가슴 설레기도 하고 그런데요. 산행 잘 하고 날씨는 좋더라고요. 그렇게 와서 또 월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요일 일요일날 갑작스러운 사안이 있어서 속보가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월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함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특히 구독하기 주변에 많이 좀 권유해 주시고, 공유하기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눌러 주시고, 좋아요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아요 많으면 독자 아닌 분들에게도 이렇게 도출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많이 해주시고, 저희 유튜브 영상에도 담았습니다만, 그 사고 현장에 대한 우리 어른들의 미안함이 담긴 이런 영상도 있고요. 어제 수승대원의 인터뷰는 따로 이렇게 뽑아놨고, 쭉, 그리고 제가 방송에 출연한 여러 영상들, 또 저희 경주포커스가 만든 영상들 쭉쭉 많이 있는데, 보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로부터는 굉장히 바쁜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5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지원하는 1인당 20만원, 그것도 지급을 시작이 되고, 또 며칠 뒤부터는 경주시민 특별지원금도 지급이 되기 시작을 하고, 등등의 일들이 다음 주에는 숨가쁘게 또 이어지는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추석 아래 또 추석 한 주 더 남았군요. 2주가 더 남았으니까요. 어쨌든 다음 주는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들이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어렵다고 지원금도 주고, 거기다 경주 CS 주고, 예. 월요일 날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경주 포커스 김종덕 기자였습니다. 바빠 언론 경주 포커스도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르고 빠른 소식을 전달하는 경주 포커스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